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멕시코전에서 우리나라의 하석주 선수께서 전반 27분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첫 번째로 원정 경기에 선취골을 넣으셨어요. 정말 그 순간 국민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강렬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정확히 3분 뒤에 더욱더 강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선취골을 넣은 하석주 선수가 멕시코 선수에게 백태클을 하면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하셨어요. 결국에는 수적 약세 때문에 멕시코에게 3대1로 역전승을 허용했고, 사실 이 이야기는 선수분 개인적으로는 언급되는 것조차 정말 싫어하실 정도로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주식 얘기하면서 괜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 채널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무엇보다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일단 하석주 감독님께 깊은 양해의 말씀 구하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미래 완료형 자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의 아드레날린에 대한 이야기예요. 쓸데없나요? 아드레날린 갑자기 왜죠? 일단 아드레날린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귀찮으실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드레날린이란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이 스트레스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절대적인 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있을 때 막 손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잖아요. 업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그런 신체적인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흥분 상태에 놓이게 돼요. 당시에 하석주 선수께서 골을 넣은 지 3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하시게 된 것도 이 역사적인 골을 넣은 직후에 아드레날린에 의한 흥분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무리한 플레이가 나와버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쯤에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 끄고 나가셔서 다른 주식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저 타조알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드리블해 나가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이런 분들께는 이제부터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초부터 장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 내내 안 좋았고 올해 초에도 한번 크게 때려 맞고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꽤 괜찮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쯤 꽤 수익이 난 종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 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나서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보유했던 비중만큼 새로 현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수익의 희열이 채 가시지 않아서 마치 내가 골을 넣었을 때 같은 극도의 흥분에 취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른 종목 뭔가를 사버리고 내 현금을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현금을 소진하게 되면 10중 8구는 잘못된 투자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곧이어서 나쁜 수익률로 결과를 맺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낸 바로 그 타이밍이 다른 종목을 사야 할 최고의 타이밍일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번에 내가 낸 수익이 종목 선정이 잘 돼서 난 수익일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가 올라서 난 수익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혹시 이번에 수익이 난 게 내 투자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혹시 테마나 수급 같은 내 본연의 실력과 상관없는 운이 작용한 경우는 아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설령 내가 수익을 막 회수한 시점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을 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게 정말 좋은 기회였고 그 기회를 내가 놓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드레날린이 우리의 투자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기회를 한번 놓쳐도 또 올 거예요. 요즘같이 장이 괜찮을 때 절대로 냉정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골을 성공시키고 나서 아드레날린 때문에 막 거칠게 태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특정한 시점에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워낙에 주식시장에서 다 때려 맞았어요. 모두가 그랬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화끈하게 오르고 있어요. 1월 달에 손실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2월부터는 순환매 장세가 오고 있어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빵빵 터트리고 있어요. 지금 흥분하다가 백태클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뭐 이제 다 올랐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올해의 시장은 1년 내내 괜찮을 거라는 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작년같이 어려운 장에도 1년 내내 수익을 냈는데 올해 초에도 성적이 괜찮았다,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그게 실력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작년에 한참 죽을 쑤다가 올해 초에 갑자기 반짝하는데 이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한 번쯤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평정심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큰 수익을 내고 나서 기계적으로 장을 떠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공법을 써야 돼요. 바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낮다고 해서 단번에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참을성을 발휘하면서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주식시장에서 평정심을 찾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특정 종목이 급등을 하고 불기둥을 확 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단시간에 목표 수익률을 초과해서 전량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가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갑자기 현금 비중이 많아졌는데 이거를 그대로 현금으로 두기가 너무 좀이 쑤신다. 내 포트폴리오 한 켠에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을 하나 키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변동성이 약하고 배당 잘 주고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내가 많아진 현금을 그런 종목에 일부 편입시키면 현금 비중이 커져서 생기는 불안감도 덜 수 있고, 혹시나 아드레날린 때문에 화끈하게 오른 주식을 막 생각 없이 따라 샀다가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그런 위험도 막을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내가 샀던 그런 보수적인 종목이 또 올라준다. 그러면 땡큐죠, 땡큐. 커쿤캅 아리가또 쉐쉐. 마지막으로 내 투자 결과를 일지로 써서 지난 경험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단 글로 뭔가를 적는 행위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텍스트로 옮기다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번에 낸 수익이 운이었는지 실력이었는지, 내가 지금 바로 태클 한번 걸어도 되는 건지, 다른 종목을 금방 또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한 텀 심호흡을 하고 쉬어갈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평정심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떠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게 심호흡 하시고요. 제가 지금 손이 좀 떨리고 있나요? 5, 4, 3, 2, 1 레드선. 자, 이제 침착한 마음으로 다시 미래 완료형 자본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